참석하신 인권활동가분들, 그 다음에 또 인권을 옹호하시는 전문가분들과는 달리 저는 80년대 격동의 시기에 대학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제 교수가 되는 과정 중 제가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지식인 또는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제가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살아온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교수가 된 다음에도 나름대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간 한 1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실시한 에이즈 관련된 연구가 한 15편 정도 정책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편을 제가 책임 연구자로서 연구를 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이제 혜택과 지원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제가 여기 나와서 우리 사회 문제, 특히 어떤 정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잘못된 법제도를 한 목소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지원해주고 믿어줬던 분들에게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편찮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작은 용기를 내서 여기 나온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연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디 가나 비정상의 정상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요. 근데 세월호 사건의 문제점이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점 얘기하는 게 그 300명 이상의 많은 희생자가 나온 참사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잘못된 법제도,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그 다음에 탐욕에 눈이 먼 민간 업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복합적으로 아마 어우러진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수동연세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에이즈 환자들의 요양병원 이거 문제가 수동병원 문제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나름대로 인지하고 저도 목소리를 냈던 2011년도에 국가가 운영하던 국가 사업으로서 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던 수동연세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병원을 처음에는 남들이 기피하는 환자를 70병상까지 확대해가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선한 병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과대 학생들을 일부러 제 차로 태워서 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게 더 훌륭한 의사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다. 일부러 인천에서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그 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 병원이라고 생각했던 수동병원에서 알고 보니 그 병원은 에이즈 환자를 받았던 게 수익 모형으로서만 접근했던 겁니다. 외부에다가는 선한 의료기관 얼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료인들은 그 환자들을 방치하고 그 병원에 있는 병원 직원들이 의사, 간호사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군대 내오가에서 본 것처럼 그 병원 직원이 권력화가 돼서 우월적인 위치에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분들이 우월적인 위치에서 환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제지한 사람이 없으니까 환자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 심지어 병실 내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까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국가가 파견을 내보낸 어느 간호학과 교수님과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이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의 직원이 양심선언을 하듯이 병원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질병관리본부 연구원과 국가로부터 의뢰를 받고 그 현장을 방문한 간호학과 교수님께 병실 내에서 심지어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합니다. 그게 바로 도건이라고 하는 영화로 사회가 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떨어지게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아주 예민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알린 건데 정작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신규 직원 한 명을 보내서 병실에서 그 할아버지 환자 혼자 계신데 여기서 성폭행 당했습니까? 묻고 할아버지가 여기서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딴 데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으니까 그냥 됐다고 합니다. 그거를 갖고 이 정부에서는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겠다. 근데 그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간호학교 교수님이 이래서 안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국가의 책임자가 에이즈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수하고 의료인들을 회의 소집을 합니다. 대책회의 하자고. 근데 대책회의가 아니라
그 병원장하고 나란히 앉아서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그런 문제를 함부로 제기하게 되면은 민중수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오히려 국가가 거꾸로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얘기하셨던 거고, 제가 몇몇 교수님들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거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저한테 익숙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수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교수 4명의 그 국가로부터 위촉받은 정부사 모니터단 교수 공동의 이름으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저희가 비공개 민원을 냈습니다. 근데 법에 따라서 아무리 황당한 민원도 일정 기간 내 처리가 되는 게 법인데,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직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공무원으로서 큰 처벌을 받는데, 그런 위중한 민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회신조차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 병원의 분탕질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도 정부가 우리를 비호하고 정부가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감싸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결국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탈수가 돼갖고 수액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에게 요양병원은 수액치료를 하나 수액치료를 안 하나 똑같은 비용을 받습니다. 이게 역시 제도가 잘못되니까 분탕질을 하는 의료기관의 형태가 그 목사이자 원장인 그 의료기관의 장의 형태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그 환자는 주된 사망의 직접적인 과정을 일으킨 계기가 바로 수액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액조차 놔주지 않은 이런 이 병원의 2014년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걸맞지 않는 이런 야만스러운 행태로 인해서 환자가 희생까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까지 침묵을 일관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자 제가 보건복지부 게시판에다가 정부를 규탄하는 글을 남긴 적이 있고, 그때서야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니까 정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결과 병실 내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피해자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알려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아닌지 알았는데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혹시 그 병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면 우리가 관련 자료도 도와준다. 이게 최소한의 뒤늦었지만 최소한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근데 정작 그 돌아가신 성폭행 피해 할아버지의 아드님은 이 사회의 또 다른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좀 달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 당사자에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법제보다 저걸 잘못했고 정부기관의 이런 심각한 직무유기, 그러니까 수동연세 요양병 같이 이 에이즈 환자 돌보는 거를 자기네 병원의 선한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의 화장품처럼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꽃감 빼먹듯이 수익만 챙겨가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개입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단지 몇억 원씩 지원해줬고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게 몇억 원씩 지원하는 걸 중단한다고 정부의 책임이 다 일이니까 그동안 지원했던 거를 다 듣고 환수 조치하고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을 물을 수 있도록 고발 조치하는 게 최소한의 정부의 뒤늦은 나와 책임 있는 조치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심각한 직무유기한 직무에 대해서는 그 흔한 정책 처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이 심각성,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에이즈 환자를 스스로에게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그 다음에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에이즈 환자 그 가족에게 모든 책임과 역할을 그냥 방기해버린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제도, 그 다음에 이에 부합하는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가 10,000명도 안 됩니다. 실제 발생은 10,000명이 넘지만 생존해 계신 분은. 근데 10,000명이 안 되면은 10,000명을 모아놓으면은 광적에 꽉 차는 인원이지만 10,000명이 안 되는 질병이면은 개별 의사들은 접촉하기도 힘들 정도의 희귀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0명에 1명씩 될까 말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미국은 에이즈란 질병이 이렇게 숨길 필요가 있는 질병이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의 친구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이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거기에 맞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도한 차별행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인들마저도 에이즈 환자를 내가 접촉하게 되면은 자신도 감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동연세 요양병원이 중지해버리니까 조선일보 기자를 사주를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아주 대서특필 됐습니다. 그 병원을 칭찬하는. 근데 거기에 큰 타이틀이 나온 게 그 병원은 생명을 무릅쓰고 에이즈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근데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게 응급실에서 밤에 환자 진료하는 것보다도 의료인에게 조금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생겼지만 에이즈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는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에이즈는 간단한 소독으로도 쉽게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반적인 어떤 소독 관리 방법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에이즈는 일반 질병과 그냥 똑같이 다루면 된다.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에이즈 예방 관리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의료기관에서 격리병실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에이즈 환자를 입원을 거부해도 법상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잘못된 법제도를 뒀고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이거 검토해갖고 잘못된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결론까지 냈습니다. 근데 결론을 안 내고 보다 보니까 이 요양병에서 돈이 되는 여타 전염병 환자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유치하려고 하면서 에이즈 환자는 그냥 막연하게 기피하고 싶으니까 그 법조항의 근거에서 에이즈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받는다는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의사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의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의료기관을 먼저 지원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정작 잘 아는 정부에서 먼저 잘못된 법제도를 검토까지 하고 방치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심각한 직무유기까지 성폭행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교수와 양식 있는 의료인 협박까지 하는 이런 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경고조차도 안 내보내고 세월호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죄질을 따지면은 해양수산부의 과실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과실이 훨씬 더 위중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다른 부메랑이 돼서 감염일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질병관리부가 표방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건설 이런 거창한 구호는 지독히 운이 따르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그런 가치는 구현하기 힘들다는 지금 제 심정을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